그럼 오늘은 226쪽부터? 맞아요? 유형식 9번부터. 맞아요? 1316번부터. 맞아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 왜 저번 시간부터 계속했던 게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겨야 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했었죠? 최고차항계수는 양수, 판별식은 음수라고 했었어요. 그쵸? 일단 최고차항계수는 이미 양수니까 바로 판별식. 지금은 1차 항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K제곱 빼기 2K 더하기 3 음수 하면은 뭐 답 나오겠죠? 넘어갑시다. 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죠? 네. 안 풀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후딱후딱 하자고. 1323번.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식이 성립한다. 앞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면은 x는 0 이상 3 이하인 건 알겠죠? 요런 x에 대해서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 빼기 2가 0 이상이다를 만족시키면 돼요. 이해가나요? 다시 한번.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요 안에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요것만 만족시키면 돼요. 이게 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대체? 이게 일단은 2차 함수야. 아니 y라고 붙일까? 차라리? 이렇게 하면 2차 함수야. 그치? 특히나 요 1차 계수가 딱 나왔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축이 나왔다. 축을 안다 라는 거잖아요. 이 2차 함수 그리면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이죠. 대칭축은 얼마고요? 1. 이 2차 함수가 이건 무슨 뜻? 다른 말로 하면 x축 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포함해서 x축 위를 만족시키면 된다는 건데 전부 다 x축 위에 있을 필요 없이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프가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프 전체에서 내가 정해진 요 부분만큼만 x축 위에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x좌표 0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0은 어디냐면은 1보다 왼쪽이니까 뭐 대충 여기쯤 3은 대충 여기쯤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래프가요 전부가 다 x축 위에 있을 필요 없이 정해진 요만큼 부분만 x축 위에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곳이 x 얼마일 때? 1일 때이므로 가장 낮은 곳 여기가 x축 위에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x축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일종의 최소값.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 앞에 어디였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파트에서 보면은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정해진 부분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정해진 부분에서 최소값을 찾아서 그게 0 이상이면 될 텐데 보다시피 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x가 1일 때 최소죠. 따라서 x가 1을 대입한 값 y 얼마 나와요? y 1 빼기 2 더하기 a 빼기 2 나오네. 그치? 이게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요거 풀면 a 범위 나오는 거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나는 정답 따위는 관심이 없어. 푸는 방법만 하면 되지 뭐. 답은 답안지에 써 있어요. 넘어가서 그 다음은 1330번. 야, 내가 답 체크 안 하고 넘어간다고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다 해야 돼. 또 어이없게 계산 실수 때문에 틀렸다는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산 연습 철저히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대수 수열 파트나
미적분, 적분 파트 들어가면 계산하다가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뭐 연립부등식 찾는 거야 뭐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 찾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위에 거 뭐 되게 쉬워. 위에 거 풀면은 이거 뭐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거는 플러스 8 마이너스 1일 테니까 x가 마 8과 플러스 1 사이. 그래서 이거 수직선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8과 플러스 1 사이인데 마3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는 것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 정답은 요거 두 개 사이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뭐 적을 거 있어? 적을 게 뭐가 있다고 열심히 적고 있어 이거를. 이런 거나 적어요 이런 거. 여기서 풀만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그나마 조금 할만한 거? 나머지는 별론데 다? 넘어갈게요. 1334번도 마찬가지네. 아싸 오늘 되게 쉬운 것만 했나 봐. 뒤에 아마 그 근해 분리 제외하고는 다 쉬울 것 같아요. 근해 분리 때나 좀 할만하지 뭐. 마찬가지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는데 위에 거는 이게 x 빼기 5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건 x가 5보다 크던가 아니면 마이너스보다 작다. 아래 거는 x 빼기 4,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x가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죠. 그래서 수직선 그려서 마찬가지로 5보다는 커요, 마1보단 작아요. 한 겹. 요거는 마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두 겹. 두 겹 겹쳐지는 곳은 여기. 넘어가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몸풀기 중인 거지 뭐 지금 이 정도야 뭐 워밍업이지 뭐. 할 게 없어 별로. 문제가 평이해. 옆반은 오늘도 혼나네. 아침부터. 숙제를 안 했거나 대답을 엉망진창으로 하던가 수업 태도가 안 좋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아유 감기신가 봐요. 아 비염이에요. 요즘 애들을 비염인 환자가 너무 많던데 왜 그렇지? 냉방 뒤로 와. 에어컨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더운 날씨예요 그쵸? 벌써 땀나는데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킬 거예요 에어컨 계속.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얘는 우리 절대값 하나가 포함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고 했냐면은 이제 지금처럼 크다가 나오면 플러스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빼기 2가 4 이상 아니면 x 빼기 2가 마이너스 4 이하 이렇게 푸는 거죠. 뭔말 이해 가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x는 이거 6 이상이고요. 아니면 x는 이거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네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마8 플러스 4. 그럼 이거는 마4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겠네. 요거 두 개 풀면 되는 거죠. 아, 그리기 귀찮지만 그릴게요. 6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마이너스 4초가 8 미만이므로 정답은 여기 또는 여기가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거 많으니까 나는 보통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졸릴 때 푸는 거다. 졸릴 때. 그러니까 머리 쌩쌩할 때 풀지 마세요. 아깝잖아. 쌩쌩한 머리는 잠시 킵해두고 그때는 이제 좀 어렵고 중요한 거 풀고요. 좀 그렇죠? 네, 그럴 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졸리고 피곤하고 시간 더럽게 안 가고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 끝나려면 30분 남았는데 시간은 더럽게 안 가고 있다. 이럴 때 이런 거 푸는 거죠. 넘어갈게요. 1345 할 게 별로 없어. 위 앞부분이 근해 분리할 때만 직접 푸는 법도
또 한번 보여주고 해야지 뭐. x제곱 빼기 4가 2x 빼기 1보다 작고 얘는 x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 이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의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오려면 a를 어떻게 범위를 정해야 되는지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이런 건 이제 보통 내가 이제 병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런 걸 이제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렬 타입으로 나온 거는 요렇게 하나 푸는 건 다들 알고 있죠? 네. 요거 풀 때는 2항에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 요거 풀면은 그냥 2항에서 x가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까지는 맞나요? 네, 그래요. 왼쪽 거를 풀면은 마3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니까 이게 x가 마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얘가 나왔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얘는 이제 어디 색칠해가지고 왼쪽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모양이. 또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면 연립부등식 풀었을 때 이 해가 그대로 나오게 하려면 이 해가 요 안에 쏙 들어가 줘야 돼요. 요런 느낌으로.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1과 3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공통부분 찾아라 하면 이 부분이 다 공통부분이니까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a 더하기 1일 텐데 이 부분이 보다시피 3보다 오른쪽에 와야 되죠. 또 정확히 말하면 a 더하기 1이 3보다 오른쪽에 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둘이 같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뭐 2 이상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 뭐 지금은 이제 좀 연습을 했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 등호가 요 색칠한 거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등호의 의미는 뭐예요? 이 색칠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진다는 의미죠. 이 등호의 의미는. 같아져도 결국은 여기가 다 해가 된다라는 뜻이라서 가끔 그거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니들은 안 그러겠죠? 뭐. 그쵸? 넘어가.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렇게 무난하잖아. 그치? 문제가 참 무난하죠.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망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제 등급 컷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죠. 1등급 컷이 뭐 100점, 2등급 컷은 뭐 98, 뭐 이러는 거잖아, 이제. 너무 무난하게 나와서. 어쨌든, 잠이 안 온다 할 때 푸시면 딱 좋아요. 1353번은 x제곱 더하기 6x 빼기 16이 0이야. 와. x제곱 빼기 6kx 더 빼기 7k제곱은 0보다 크다. 얘의 해가 존재하도록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위에 거 마찬가지로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8과 x 빼기 2인가 봐요. 그러면 위에 거는 x는 마이너스 8 이상 2 이하 이렇게 나오죠. 아래 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k 이쪽이 7k, 1k 어떻게 쓸까? 자리가 없네. 7k, 1k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일단 쓰고 하자. x 빼기 7k와 x 더하기 k는 옴다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k가 양의 영수란 말이 나오는구나. 다행이네요. 이거 없었으면은 불편할 뻔했는데. 양의 정수 k 값을 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7k가 양수고 마이너스 k가 음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7k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k보다 작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k가 양수란 말이 있으니까 이게 양수 큰 근, 이게 음수 작은 근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에 옮기면은 마8 이상 2 이하 여기에 얘를 그릴 건데 0이 대충 한 여기쯤 있겠지 뭐. 7k보다 크다니까 어떤 적당한 양수 7k 이거 얘기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절대값으로 보면 얘보다 얘가 7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재도 이쪽 오른쪽이 7배 더 길게 그린다는 거죠. 얘보다는. 얘는 짧게 얘는 길게. 무슨 말 이해가요? 그린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마이너스 k라면은 이렇게 하나와 뭐 7k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멀리 가깝게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안 그려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해가 존재해요. 혹시 이럴 수도 있나요?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0이 여기쯤 있단 말이야. 여기 거리가 2고 이 거리는 8이잖아, 지금. 설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 아, 정수니까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한쪽만 걸친다면 양쪽도 걸치면 상관없는데 한쪽만 걸친다면 이렇게 되는 건 가능하지 않지. 왜냐면 이건 7K가 2보다 작다는 뜻이고 이거는 K가 8보다 크다는 뜻인데 둘 다 만족하는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 개념을 본다면은요. 7K니까 얘보다 절대값이 7배 더 크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7배 더 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죠? K 값이 되게 작은 양수면은 아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지울 수도 없고 큰일 났네. K 값이 되게 작은 양수면은 마이너스 K도 이렇게 쓸 거고 플러스 K도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K 값이 되게 작은 양수. 어쨌든 그러면 해가 나오는 거잖아. 해는 있는 거잖아요. K 값을 점점점 크게 하면은 얘가 먼저 벗어나요. 하지만 이쪽은 남아 있거든요. 계속 이 안에.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다가 여기 딱 닿는 순간부터 이제 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다시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까지는 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 왼쪽에서 이 부분 이만큼이. 근데 이거 딱 닿는 순간부터 얘는 이미 한참 벗어났고 얘가 딱 닿는 순간부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닿는 순간 등호일 때는 해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딱 클 때까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까지는 해가 있으니까 실제 K 값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과 8 사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름 재미가 있었나? 수학은 재밌지 않아요, 그죠? 누가 수학을 재밌어해? 수학을 재밌어하는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네, 나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정신병 걸려야 수학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쵸? 누가 예전에 나한테 물어봤어. 왜 수학을 재밌어 하고 좋아하느냐고.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자랑하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술 과정 100점 맞은 거 자랑하고 싶어요? 수학 100점 맞은 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과목을 잘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부러우면서 하는 거만큼 좀 뭔가 의욕이 생기고 그런 게 있을까? 친구가 와 부러워해. 와 좋겠다 좋겠다. 그 말 듣고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유 참 골고루 하고 있네 진짜. 하고 진짜 그래 간식 먹어가면서 그래. 그러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 너 좋겠다 부럽다 하면은 여러분도 우쭈우쭈 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더해 더해 나를 칭송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 재미로 수학하는 거죠. 그런 거 없었어? 난 그런 거 많았는데. 난 많았어.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 딱 보고 나면 1교시 수학 하잖아. 예를 들어서 수학 딱 풀고 나서 이제 다 풀고 OMR 카다 내고 쉬는 시간 되잖아. 그럼 일부러 시험지에도 두고 가요 이렇게. 애들 보라고. 없었어? 나 많았는데 그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보통 그 한 시험 끝나면 지금은 모르겠어. 시험 끝나면 보통 바로 다음 교시나 그 다음 교시쯤에 복도에 답안지가 이렇게 붙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때는 보통 1교시 때 수학 보면은 1교시 쉬는 시간이거나 2교시, 3교시 쉬는 시간 때쯤에 답지가 보통 붙어요. 근데 가끔 늦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날 다음 날 붙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늦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애들이 궁금하잖아. 수학 몇 점인 답이 뭔지. 그럴 때 쓱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고 화장실 한번 딱 갔다 오면은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있어요, 책상 앞에. 아, 그럼 내가 아, 왜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하면서 이제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왜? 왜 잘못했어?
니들 인스타는 왜 하는데? 안 하는데. 하지 마. 인스타에다가 뭐 이쁘게 나온 사진이나 뭐 맛있게 먹은 거 왜 올리는데 대체 그러면? 모르죠. 똑같은 거니까 그 맛에 수학하는 거예요. 그 맛에. 어때요? 수학 잘하고 싶어지죠? 이게 무슨 문제야? 정수가 4개가 되도록 이것의 해 정수가 4개가 나와야 된대요. 위에 거 풀면은 이게 x 빼기 3x 더하기 1이네 인수분해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5와 a 둘 다 마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실제로. 그쵸? 근데 문제는 a가 5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씁시다. a 빼기 5와 a 빼기 a 이렇게 돼요. 위에 거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얘네들이고요. 지금 정수 찾는 거니까 정수만 더 표시하면은 0이나 1이나 2 같은 게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것만 갖고는 현재 보다시피 5개 해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적당히 잘 그려서 5개 중에 하나를 걸러내야겠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경우가 총 3가지가 나오는 곳이 이해가요? 이 케이스가? 그러니까 얘가 A가 큰지 5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3가지. A가 5보다 크던가, A가 5보다 작던가, A랑 5랑 같던가죠. 이해가죠? 참고로 A랑 5랑 같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 제곱식 모양입니다. 그쵸? 완전 제곱식 모양인데 0 이하래요. 만족하는 값은 어때? 5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어도 실제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고 하나는 5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일단 배제하고요. 이거 2가지만 따지면 되겠네요. A가 5보다 큰 경우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5 색칠 A가 아니다. A가 더 크구나. 5 색칠 A 색칠에서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쵸? 얘는 해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5와 A 사이 이런 식으로 5가 더 크기 A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더 오른쪽에 있죠. 얘를 여기다 겹쳐 그리면 어때요? 5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땅히 해가 없겠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재고나니까 결국은 이럴 때에만 문제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5 이하고 하나 A 이상인데 A 이상을 어떻게 정해야 해가 4개 나오겠냐고요. A를 이렇게 정의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래야 해가 요거 4개 정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A는 어때야 될 것이고 일단 마일과 0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얘기했듯이 이걸 경계에 한번 붙여보는 거죠. 이쪽 경계에 붙여도 해가 몇 개? 얘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4개 아닌가요? 그러니까 0이라는 경계에는 붙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1의 경계에 붙여버리면 해가 5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해를 갖는다. 이거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런 게 그나마 요 부등식 또는 연립부등식 쪽에서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좀 변별력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다시피 그냥 무난해요. 이런 거 공부하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이런 거는 변별력이 안 생기거든. 그러면 나도 이걸 맞을 거고 시험 봤을 때 우리 반 30등 하는 애도 이걸 맞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차이가 안 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이런 거 풀면 기분 나쁜 거야. 근데 어려운 걸 풀면 어때? 기분 좋죠. 나는 맞출 거고 내 친구는 틀릴 거니까. 그치? 그 마인드로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을 왜 공부한다고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있어? 없어. 그치? 니들이 3000년 전에 태어났어 봐. 수학자라는 걸 어디다 자랑해. 그치?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나는 칼질을 잘해. 나는 검투사가 되겠어. 이런 걸 자랑하겠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366번 길이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세 변이 되는 둔각 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삼각형 만들기는 그 가장 기본 조건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끔씩 깜빡깜빡 하던데요. 원래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길어야 돼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죠? 사실 세 변 중에 어느 변이 가장 긴 변인지 모를 때는 세 개를 다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세 변 중에 어느 변이 긴 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4x 더하기 1이고 하나는 뭐 3x 더하기 5고 이러면은 x값의 범위에 따라 누가 더 큰 변인지 작은 변이 달라져요. 이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의 길이가 누가 긴 변인지 모를 때는 셋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은 누가 제일 긴 변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긴 변이죠. 똑같은 x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긴 변일 때는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 짧은 변 둘의 합이 어쨌든 긴 변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요 부등식 하나에 또 하나는요. 둔가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피타고라 정리할 때 배웠을 거예요.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둘 제곱의 합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거죠. 세 변의 길이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셋 다 양수가 나와야 돼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적용하면은 x는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 풀기 싫다. 누가 풀어볼래? 넘어갈까? 넘어가요? 할 수 있겠죠? 에이, 이 정도는 하지. 넘어가야지. 안 해. 자, 이제 근의 판별과 2차 부등식. 근의 판별? 근의 판별? 아, 그것만 하는 판별식. 근의 판별? 이게 뭐야? 예, 뭐라고 유형을 분류해 놓은 건지 모르겠네. 1372. 아, 그냥 풀어, 이씨.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범위를 갖는 건데 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찾으면 되는 이거 뭐야? 무슨 문제가 이렇지? 판별식 쓰면 되는 거잖아. 이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이거는 앞의 개념이죠. 앞의 개념인데 식을 쓰고 나니까 2차 부등식이 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짝수 판별식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3k 플러스 7.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크다. 쓰고 나니까 2차 부등식이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차 부등식 이쪽에서 내는 거지. 전혀 안 땡기네요. 넘어갈게요. 나도 1시간만 수업해야지. 1시간 만에 끊을 수 있을까? 몰라. 일단 달려. 비슷해 보이죠? 일단 달려! 1379. 첫 번째 건 서로 다른 두 식은, 두 번째 건 서로 다른 두억은.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은 양수네. k제곱 빼기 4. 이건 양수고요. 두 번째 판별식은 짝수니까 이렇게 쓸까? 두 번째 판별식은 k제곱 빼기 k 더하기 6. 이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갈까요? 넘어가. 아이씨. 우리 이런 거 하면서 힘 빼지 말자고. 아까 얘기했듯이 졸리고 피곤할 때 이런 거 푸는 거예요. 멀쩡할 때 풀지 마세요, 제발. 멀쩡할 때는 저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 컨디션 좋을 때 말이야. 이런 건 컨디션 나쁠 때 푸는 거야. 1385번은요. 요거는 좀 할만하다. 요거는 좀 할만해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 x 더하기 a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4. 지금은 좀 거시기 한데 나중에 가면은 네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요것도 성립하고 요것도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걸 풀어도 해가 모든 실수고 요걸 풀어도 해가 모든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풀어도 모든 실수.
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둘 다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Understand? 요거 첫 번째 거 풀면은 요거 두 개 이항할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더하기 3이 0 이상 이잖아요. 식이. 그쵸? 그러니까 요것에 해도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거 해가 모든 실수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판별식이 0보다? 이란 작거나 같다라고 했지. 2차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2차 함수가 전부 다 x축 위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등호 이렇게 생기는 것까지는 가능함. 그러니까 아래 볼록이면서 1. 판별식은 절편 없거나 하나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인 1 빼기 a 더 4네. 4배네. 이런 1 빼기 4배의 a 더하기 3이 0 이하예요. 이해 가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둘 다 이걸 만족시켜요라는 얘기가 바꿔 말하면 아까 했듯이 요거 해 모든 실수 요것도 해가 모든 실수라고. 이거 풀면은 2x제곱 이렇게 이항할까요? 마이너스 4x 빼기 a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죠. 이건 어때야 돼요? 여기 등호가 없네. x축 위. 요거 안 되죠? 요거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답니다. 4 빼기 2배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네요. 그래서 요거 하나와 요거 둘. 요 둘을 연립해서 이제 a의 범위를 찾는 거죠. 실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비슷한 문제 또 접할 때가 있을 텐데 이게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적당한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이렇게 예. 저쪽에 있는 적당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는데? 아, 정확하게는 안 그릴 거야. 그냥 대충만 그릴 거야.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 1차 함수가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잖아. 기울기 일자리가. 그러니까 기울기 일자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얘보다는 아래에 있고 얘보다는 위에 있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는 그거나 같다. 그거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요거와 흡사한 문제를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뭐 나름 중요하긴 해요. 유형 31번부터가 근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근의 분리. 요 얘기를 잠깐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것만 하면 되나? 안 할 거야. 나머지는 다 니들이 해. 교재에 따라서는 근의 분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근의 위치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책에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없고요. 정석 같은 데서는 근의 분리라고 하고 요 책 마플도 근의 분리라고 하네. 어느 책이었지? CPR이었나? 어떤 책에서는 근의 위치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게 뭐냐면요.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이 어떤 특정한 수보다 크다, 뭐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 이해가요? 방정식의 근. 보통은 이 2차 방정식을 주로 하죠. 여러분 1차 방정식이야 너무 단순하고 3차 방정식부터는 너무 복잡해서 보통은 이 2차 방정식만 갖고 하는데 그 방정식의 근이 어떤 특정한 수보다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를 보통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그 숫자가 첫 번째 알파가 0인 경우, 즉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수일 수도 있는데요.
0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는 게 바로 유형 31번입니다. 0보다 크다 작다가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이게? 예, 양수다, 음수다잖아요. 그렇죠? 근의 부호가 뭐 양수네, 음수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네 이런 거 나오는 게 바로 근의 분리의 한 패턴이라는 거죠. 좀 쉬운 버전, 튜토리얼 버전.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거는 그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풀겠다는 거죠? 했을 때 경우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이렇게 할까요? 1 두근 모두 양수. 두 번째는 두근 모두 음수.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겠어?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다른 말로는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죠. 각각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요?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이 0보다 커요, 0보다 작아요 라는 말 대신 양수근이에요, 음수근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여기서는. 근거 개수. 그래서 뭐? 죽은 모드 양수. 두 근의 합은 양수, A 더하기 B. 두 근의 곱도 양수. 면 돼요? 판별식은요?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면 무조건 양수인가요, 둘 다? 양수, 양수? 그렇진 않습니다. 판별식도 써야 되고요. 판별식은 참고로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왜 판별식 써야 되는지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두근의 합도 4 양수고요. 두근의 곱도 5 양수란 말이에요. 두 대 양수지만 실제 이 방정식의 근은 뭐죠? 허근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단순하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판별식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죠. 두근모도 음수일 때도 비슷하죠? 두근의 합은요, 음수겠지만 두근의 곱은 양수일 거고 판별식 역시 마찬가지 등호 들어갑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뭐 이유는 아까랑 비슷해요. 두근의 합은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근데 두근의 곱은 양수죠.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얘는 축의 의미고 얘는 0일 때의 함수값의 의미고 판별식이에요. 사실은. 또 마찬가지인 게 이게 실제로는 축의 의미고요. 이거는 0일 때의 함수값. 그리고 이거는 판별식.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일반 버전에 가면은 축값 D로 구하죠. 알아요?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축값 D? 이게 좀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라 다른 숫자, 뭐 1보다 크다, 뭐 5보다 작다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이제 0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안 풀잖아요.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알파가 0이 아닌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축값 D를 써요. 축값 D.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설명하는 게. 대함디? 이게 선생님들도 다 이게 용어가 달라요. 뭐라고 하더라? 대함판? 몰라. 어쨌든 대칭축이라서 나는 축 쓰는데 어떤 사람은 대를 쓰더라고. 얘도 판별식인데 나는 D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판별식에 판을 쓰더라고. 어쨌든 새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요. 축값디.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나는 축값디라 보통 불러요. 축값디. 너희들은 어떻게 배웠어? 이거 알아? 기억나? 예를 들어서 둘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보다 커야 한다. 두 근 모두 3보다 크다. 이러면은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이해 가요? 아래 볼록한 2차 방정식이지만 실제로는 그 2차 함수로 놓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거든. 3보다 큰 쪽에 절편 나오게. 따라서 그래프의 축은 어떻다? 3보다 오른쪽에 있네. 축은 3보다 크다. 함수값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양수가 나온다. 그리고 판별식 실근이니까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세 개로. 요것의 쉬운 버전이라서 여러분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축값이에요. 이거 대칭축 위치 아닌가요? 이거? 알고 보면? 이거 0일 때 함수값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함수가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그럼 두근의 곱이 뭐야? a분의 c 아니었어? 응? a를 양변을 나눈다고 치면은 이거 0일 때 함수값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0일 때 c 나오는데?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0일 때 함수값이랑 관계련이 있죠, 이게. 이건 대칭축의 위치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랑. 개념은 축값지를 쓰겠다 이거죠. 보세요. 축, 함수값, 한별씩. 똑같아요, 얘랑. 단지 저게 이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 따로 쟤 따로가 아니라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수보다 커요, 작아요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보통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좀 이따 본격적 연습할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개념만 다시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얘를 풀기 위해서 진짜 노가다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진짜 그냥 직접 푸는 방법.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깜빡하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빵을 좀 가기 위해서 이 방법을 배우는 건데 그 축값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 대충 그려가지고 얘네의 부가 어떨 것이야를 이용해서 이제 범위를 찾는 게 있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본격적인 건 문제 풀면서 할게요. 이건 뭔지 알아요? 다른 부. 두근의 합의 부호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그렇죠? 안 씁니다. 두근의 곱은 알 수 있죠. 음수입니다. 판별식은요? 판별식은요? 뭐 굳이 한다면 0보다 크다죠. 왜냐면 여기서는 중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부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죠? 왜죠? 뻔한. 그러니까 왜 뻔하죠? 한 별씩 0보다 큰 건? 뭐요? 그렇죠. 이제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두근의 곱은 이게 a분의 c란 말이에요. 이게 음수란 얘기는 a와 c가 서로 반대부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곱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음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b제곱 0 이상에서 음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양수를 덧셈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 자체가. 그래서 굳이 쓰지 않죠. 그래서 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만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함수값밖에 안 쓰죠. 요게 요로 넘어오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떤 이 두 근이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죠? 이거랑 똑같지 않나요?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거 뭐만 갖고 풀어요? 1일 때의 함수값 음수. 이거 하나만 갖고 풉니다. 이게 0일 때 함수값이라며. 0일 때 함수값 음수 하나 갖고 풀듯이 1일 때 함수값 음수 하나만 갖고 풀어요. 이런 특별할 때는. 이렇게 보면 그게 어렵지 않아 보이고 뭐 3개밖에 없네 싶겠지만 난 안 세봤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7가지 타입이 있다고. 이런 게 1번, 2번, 3번만 있는 게 아니라 4, 5, 6, 7도 있대요. 이게.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고 축값지 쓴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재수가 좋길 바라야죠. 재수 없으면 6번째, 7번째 타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실제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간 거의 다 됐네. 지금부터 할 근의 분리라는 개념.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근은 어떤 수보다 크고 한 근은 어떤 수보다 작다. 이런 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근이 숫자가 크다 했다가 나오겠다고 잘 자고 있네. 방정식의 해가 어떤 숫자보다 크다 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래프를 그리고 x 절편이 방정식의 근 아니겠냐고. 다시 한번. fx는 0이다라는 이 2차 방정식이
근이라는 개념은 y는 fx라는 이차함수의 x절편과 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이해가요? 얘랑 똑같은 거? 보이냐? 이해가요? 방정식의 근이라는 개념이 함수로 봤을 때는 절편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근이 3보다 크다 하면은 아 절편이 3보다 크다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세 가지를 꼭 확인한다. 뭐랑 뭐? 축, 갑, 뒤. 내가 20년 넘게 학원 강사 생활 및 딴 걸 하고 있지만 과외 등등을 했지만 이 축갑뒤를 딱 이쁘게 정리하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대칭축, 함수값, 판별식. 가장 그나마 근접했던 게 갑툭튀. 갑툭튀 이거였는데 갑툭튀 발음이 그치? 갑툭튀랑 갑축튀는 너무 다르잖아 발음이. 실패. 그 뭐가 있을까? 4년간 연구해봤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축갑띠. 그나마 제일 좋죠. 왜냐면은 아 수학 수업을 듣는데 아주 저처럼 아주 졸려 죽겠지. 이것도 별로예요, 그렇죠? 죽겠지도 별로고 갑툭튀도 별로고. 어쨌든 세 가지로 푼다는 개념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